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최명애입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쉬운 역사를 함께하고자 제가 정한 주제인데요. 바로 경복궁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조선의 궁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조선의 궁궐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5개가 있지요. 자, 이것을 수선전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사대문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의 궁궐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자, 먼저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라고 하죠. 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궁궐, 왕이 살면서 정치를 하고 생활을 하는 공간, 그리고 제1의 궁궐로서 으뜸 궁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찬덕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후원이 있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러한 궁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의 왕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궁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옆에는 이렇게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경궁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물원 그리고 동물원이 있었던 그러한 궁궐인데요. 창경원이라고 불렀었죠. 자, 지금은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궁궐은 서울 역사박물관과 함께 있는 경희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에 있는 모든 궁궐이 다 불타버렸죠. 그래서 광해군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궁궐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주 많이 훼손이 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서울 역사박물관이 지어지면서 더 이상 복원이 어려운 그러한 궁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궁궐이 바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덕수궁은 원래 처음 지어질 때는 경운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고종임금님께서 황위에서 물러나시고 덕수궁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덕수궁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덕수궁이라고 불러서 그냥 저도 덕수궁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덕수궁이라는 궁궐은 다른 4개의 궁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고종임금님께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황제의 나라다 이렇게 하늘에 천명을 하시고 머물러 계시던 궁궐이기에 황제의 궁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있는 5개의 궁궐 중에서 이번에 함께 할 주제는 경복궁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이었어요. 그럼 조선이란 나라는 누가 세웠을까요? 네, 바로 태조 이성계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말하는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분은 태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세운 이후에 조선의 건국 시조로서 나중에 돌아가신 후 종묘에 모셔질 때 묘호로 받은 것이 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라고 하는 것은 이성계의 이름이지만 조선을 세우고 나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왕이 되신 이후에는 왕의 이름을 휘라고 하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왕의 휘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피휘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왕의 이름 글자가 길게 된다면 아주 백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휘를 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라고 하기보다는
태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태조의 어진은 왕의 모습을 직접 도화서 화원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조선의 왕은 27분이 계셨는데 모든 왕들의 초상화가 어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자, 이런 것을 겪고 현대에 와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왕의 어진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조선 왕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어진은 5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 그리고 영조 임금님의 어진, 그리고 고종과 순종의 어진이 남아 있고요. 철종의 어진이 화재로 반이 불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어진 외의 어진들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에 있는 세종대왕의 어진, 그리고 정조임금님의 어진, 이러한 것들은 후대에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어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지금 여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보 317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국보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국보의 중요도의 순서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보의 번호를 없애자, 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보의 번호를 없애고 그냥 국보 이성계 어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을 세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었죠. 고려의 신하였었어요. 그것도 문신도 아닌 무신이었죠. 자, 무신 이성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성계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야사로도 전해 내려오고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무인으로서 고려의 말에 고려가 거의 무너질 때쯤 되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유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신진 4대호들이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학을 공부하면서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이성계는 왕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파자점이라고 하는 점치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성계는 내가 정말 왕이 될 상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파자점을 잘 친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점쟁이여서 그 점쟁이의 집 앞에 갔더니 아주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줄을 서 있었어요. 자, 태조 이성계는 그곳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제일 뒷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의 모습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비단으로 휘감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너무 궁금했어요.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행색으로 보아하니 필시 권문세족의 자제이거나 아니면 현직 관료일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점점점 점치는 순서가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내 앞에 사람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이성계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점괘는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쟁이 앞에 그 사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에 있는 글자 중에서 하나를 짚어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짚은 글자는 바로 물을 문. 자,
이 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점쟁이는 이 사람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쭉 한번 훑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중유구하니 필히 구걸지인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중유구라고 하는 말은 문자 사이에 입이 있다. 문 아래 입이 있으니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문 아래 입이 밥 좀 주세요 하는 당신은 거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성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거지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갑자기 눈물을 철철철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팔자가 워낙 기고하여서 자,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점쟁이 앞에 나아가면 혹시라도 내 팔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을 탁탁탁 긁어서 자, 이렇게 비단으로 차려입었는데 그런 나를 보고 거지라고 하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점쟁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러자 점쟁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 여러 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고르시오. 자, 그래서 이성계는 어떤 글자를 골랐을까요? 네, 바로 이 글자를 골랐습니다. 물을 문. 자,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까? 너무나 궁금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이성계를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좌군 우군하니 필히 인군지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 자, 이 말은 자, 물을 문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봐도 임금군이요. 왼쪽으로 봐도 임금군이요. 그러니 당신은 요리 봐도 왕이요. 조리 봐도 왕이요. 왕의 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자, 절대 이 말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성계는 정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집이 갑자기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붕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큰일 났다 하고서 집에서 달려 나오다가 기둥 3개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꽃기요 하고 다구름 소리가 들리더니 꽃비가 내리더라 하는 꿈이었어요.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이죠. 자, 이성계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자, 꿈풀이를 잘 한다는 스님이 있는 절을 찾아갑니다. 자, 이것은 세간에서 무학대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스님이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둥이 3개가 무너지는데 당신이 이 기둥을 등에다가 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글자죠? 바로 임금 왕자가 됩니다. 자, 당신은 왕이 될 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꽃기요라고 하는 다구름 소리는 자,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로는 다구름 소리를 꽃기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자로는 표현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끼워 맞췄어요. 높을고 고귀할 귀 그리고 자리 위. 자,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꿈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랬죠. 당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축하해주는 빵빠레가 올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성계는 정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성계는 조선을 세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화도, 요동정벌을 하러 갔던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리고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과 장왕을, 자, 폐가 입진이라고 해서 가짜 왕을 몰아낸다 하고서 몰아내고 허수아비 공양왕을 세웠다가 나중에 공양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1392년 7월 17일에 이성계는 개성에 있는 수창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자, 이제 조선의 태종 이성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나라 이름을 고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명나라에서 자, 우리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죠. 문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동의의 나라 이름으로는 조선이 적합하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세술은 새 부대에 담자. 어떻게 하죠? 수도를 천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쪽에 한양도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1394년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데요. 1394년 10월 25일에 개경에서 출발을 해서 1394년 10월 28일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서울 시민의 날 이렇게 해서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은 바로 이성계가 한양에 도착한 날, 바로 10월 28일, 그날을 서울 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양으로 천도를 한 이후 한양도성을 어떻게 정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한양도성의 정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